드라마에 그려지는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죠. 이 5기, 이 나노실을 만들어요. 운하를 통과하는 최후 심판 1호를 절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나노실은 통과하고 아무런 절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에너지고요. 무릎을 치고 감탄한 게 이거는 아마 대사를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삼체 3개의 태양 모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 물리학에 아무런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진청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 뉴턴의 중력 법칙 같은 건 알고 있죠. 법칙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법칙만으로는 지구의 공전 궤도를 계산할 수 없죠. 추가로 뭘 알아야 되냐면 지구가 어디에 있고 지금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뉴턴의 중력 법칙을 이용해서 지구의 미래의 위치와 속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진청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새 행성 그리고 삼체 행성, 이 모든 것들의 처음 위치와 속도를 알아야 뉴턴의 물리학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삼체인들이 다른 동료 삼체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 바로 빛입니다. 소설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걸 삼체인의 몸이 마치 거울처럼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작가가 아마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삼체인의 겉 피부 바깥 부분이 거울처럼 완벽한 반사를 하는 물질로 덮여 있다면 삼체인들은 결코 자기 몸속에 있는 어떤 상태를 동료 삼체인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해 본 거라서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전반사라는 과정입니다. 전반사가 아마 이거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수영장에서 물속에서 깊이 잠수하다가 위를 보면 가끔은 물 수면이 밖이 안 보이고 완전히 거울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전반사예요.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은 굴절율이 높은 쪽에서 굴절율이 낮은 쪽으로 빛이 진행할 때 표면에서 빛이 완벽하게 다 반사되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돼요. 제가 떠올려 본 거는 삼체인의 몸은 아마 전반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다른 삼체인하고 통신할 때는 전반사를 이용하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자기 몸의 상태를 외부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 전반사를 이용해서 또 할 수 있죠. 전반사가 일어날 때 각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어떤 각도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고 어떤 각도에서는 투명하게 보입니다. 잠수해서 수영장 안에서 위를 보면 어떤 각도에서는 거울처럼 아무런 외부 모습을 볼 수 없는 각도도 있고요. 똑바로 보면 투명하게 위로 보여요.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얻었던 결론은 삼체인의 몸은 아마도 투명한 부분이 분명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삼체인은 본인이 내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외부에 숨기는 것이 아주 어렵겠죠. 우리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르잖아요. 그 이유가 사람이 불투명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삼체인이라면 동료 삼체인의 내부 상태에 대한 정보를 100% 아무런 왜곡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몸의 구조와 물질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젠 숨기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소설에서도 재밌게 표현이 되죠. 삼체인에게는 생각한다라는 동사와 말한다라는 동사가 같은 동사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곧 말하는 거고 말하는 것이 곧 생각하는 거란 뜻이죠. 삼체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말을 동료에게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삼체인들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드라마에서도 펼쳐지죠. 아이를 잡아먹으려 하는 호랑인가요? 그런 동화를 삼체인들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삼체인들은 거짓말, 기만, 계략 같은 것에 대한 아무런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삼체인이 지구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이 드라마에서도 그려집니다. 이것도 재밌는데 아까 삼체인들이 지구의 방향과 거리를 알려면 2번 수신을 해야 돼요. 근데 지구에선 한 번만 수신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지구에서 전파망경을 이용해서 특정 방향으로 전파를 쐈어요. 그 다음에 삼체 행성의 감청인이 그걸 듣고 전파를 다시 쏟죠. 그러면 가는데 걸리는 시간,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한 다음에 둘로 나누면 그러면 지구로부터 삼체 행성까지가 얼마의 거리가 있는지를 알죠. 그래서 예원제는 삼체 행성에서
그 감청원이 보낸 전파를 수신하자마자 삼체 행성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8년이 걸려서 수신하거든요. 그 얘기는 전파가 가는데 4년, 오는데 4년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4광년 정도에 떨어진 거리에 있구나는 걸 알 수 있죠. 한 번만 수신해도 압니다. 참, 앞에서 그 얘기, 삼체인이 2번 수신해서 지구의 위치를 찾는 것도 사실 한 가지 다른 방법도 있네요. 삼체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전파를 다시 송신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예원자가 다시 보낼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면 그러면 거리를 알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위치를 이용해서 삼각측량으로 지구의 위치를 알아낼 수도 있고 그 예원자가 보낸 전파가 언제 다시 자기한테 오는지를 측정해서 삼체인도 그걸 이용해서 거리를 알아낼 수도 있네요.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진청이 탐사선을 보내는 방법으로 여러 개의 핵폭탄을 우주 공간에 배치하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통과시키면서 탐사선을 가속시키는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사실 이건 가능하거든요. 어떤 핵폭탄이 폭발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방출돼요. 그럼 그 입자들도 다 운동량을 갖고 있어서 마치 돛을 달고 우리가 바람을 불면 배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꽝 터뜨려서 탐사선을 가속시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가 지난 다음엔 두 번째 폭탄이 터져서 또 가속시키고 하는 걸 이어가면 탐사선을 굉장히 높은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핵폭탄을 몇백 개를 우주 공간에 배치를 해놨다고 해도 이 핵폭탄들이 지구의 중력, 태양의 중력 때문에 사실 계속 움직이고 있겠죠. 그걸 감안해서 탐사선을 정확한 위치에 도착시키고 핵폭탄도 정확한 위치에 있도록 해서 폭발시켜서 계속 끊임없이 가속시키는 건 제 생각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인류가 화성에 우주선 하나를 보내는 그런 난이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에서도 이 탐사선을 보내는 시도는 결국 실패하는 장면이 그려지죠. 탐사선이 사실 돛담배 같은 거예요. 그러면 탐사선의 본체하고 이 돛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 질문하신 것이 그 줄이 끊어진다고 해서 우주 공간에서 왜 돛이 모양이 변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우주 공간에서도 줄이 끊어지면 돛이 당연히 모습이 변하게 돼요. 그 이유가요. 우주 공간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태양풍도 있고 여러 입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돛담배를 우주 공간에 가지고 가서 돛을 넓게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줄이 하나 끊어지면 태양풍 때문에 그쪽이 이제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움직이게 되겠죠. 당연히 돛의 모양이 변합니다. 우주 공간에도 태양풍은 있습니다. 태양풍이 지구에서 부는 바람하고는 좀 다르죠. 그 태양에서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우주로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방출되거든요. 그것들이 운동량을 갖고 있어서 돛에 부딪히는 그게 바로 태양풍이죠. 그 삼체인의 과학 기술은 인류보다 아주 천천히 발전했을 것이 분명해요. 만약 지구에서도 천체의 운동이 규칙적이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가 자연현상의 모종의 규칙성이 있고 어떤 법칙이 있고 따라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삼체인들도 초기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은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고 항성의 운동에 규칙성도 없고 라는 이유 때문에 과학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삼체인들은 항세기에만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세기에서 발전시킨 과학이 있으면 난세기 동안은 아무런 발전이 없으니까 정체가 되죠. 이런 이유로 삼체인의 과학기술은 아주 천천히 발달했을 것이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체인들이 지구의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기술을 우리가 갖추게 된 것이 길게 잡아봤자 100년 조금 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인류가 얻은 과학의 성과를 보면 정말 눈부시죠. 삼체인이 그래서 지구의 과학을 정체시키려고 그렇게 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 그려지는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 카운트다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기죠. 오기의 눈의 그 망막에 삼체인들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카운트다운을 만들어서 보여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것은 소설에는 조금 설명이 나옵니다. 소설에선 지자, 그리고 이 드라마에선 소폰이라고 불리는 게 있죠. 그 소폰 혹은 지자는 아주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실 양성자예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양성자가 움직이면서 이 오기의 망막을 교란해서 거기에 아주 빠른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그 숫자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라는 게 이 소설과 드라마의 상상인 거죠. 현실에서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VR 장비가 나오는데요. 이게 소설에서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장비예요. 이 가상 체험 기구로 삼체인들이 그 지구인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건 사실 삼체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지구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삼체인들의 기술이 직접 적용된 그런 장치로 그려지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인데요. VR을 쓰고 주인공 그리고 여기 이 드라마에 출연한 사람들이 VR에서 느끼는 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소설에선 실제 삼체인들의 모습, 삼체인의 자연환경이 아닙니다. 그걸 지구에서 삼체인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왜곡하고 변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 VR 장비를 꼈을 때 삼체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등장하죠. 칼 차고 있는 그 여성이 사실은 삼체인이라기보다는 지자가 게임 속에서 반영된 형태로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VR 장비가 굉장히 놀라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바깥에 끼기만 했는데 사실 시각 정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뇌의 상태를 직접 바꿀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장비죠. 이거 꼈더니 갑자기 그 모래 아래 촉감도 느껴지고 하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기술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장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설도 그렇고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죠. 이 오기. 그 소설에서는 왕마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나노실을 만들어요. 이 나노실을 이용을 해서 분하를 통과하는 최후 심판일호를 절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만약 나노실 자체가 그 정말로 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거리보다 나노실의 두께가 더 작다면 사실은 나노실은 통과하고 아무런 절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꽉 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그 안에도 원자들이 이렇게 층 구조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노실이 두 원자 사이의 간격보다 훨씬 가늘다면 이 나노실은 그냥 통과하지 잘릴 수는 없죠. 좀 두꺼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단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 같은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고요. 또 이 나노실이 움직이면서 원래 물질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변형시키게 되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큰 열이 방출되게 돼요. 이 나노실이 과연 그 높은 온도를 버틸 수 있을지도 사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현실에서는 아마 구현되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삼체인이 지구에 보내는 지자, 소폰의 과학적인 원리가 어떤 것이냐면 사실 지구에는 그 삼체인이 2개의 지자를 보내지만 사실 4개를 만든 겁니다. 4개를 만든 다음에 둘씩 짝을 이뤄요. 그래서 2개의 짝을 만들고 그 중에 각각의 짝에 그 양성자 하나씩은 삼체인이 갖고 있고 나머지 2개를 보낸 겁니다. 이게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걸 요즘 그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주제인데요. 이걸 양자 얽힘이라고 해요. 그 미시적인 양자역학을 따르는 입자 2개가 얽혀 있는 양자 성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하나는 여기서 갖고 있고 두 번째 양성자를 안드로메다에 보내면 안드로메다에서 이 양자역학을 따르는 얽힌 상태에 있는 양성자 하나를 측정하면 이곳에 남아있는 양성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그 양자 얽힘이 갖고 있는 비국소성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얽혀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과학이 밝힌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은 연구 업적이기도 해요. 양자 얽힘은 국소적이 아니어서 상당히 먼 거리 떨어져 있는 두 양자역학을 따르는 입자를 얽힌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관관계지 이걸 이용을 해서 정보를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 드라마에선 지자를 지구에 보낸 다음에 지자가 지구에서의 정보를 알아내면 그게 순식간에 삼체인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사실 이거는 그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리고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불가능한 상상이긴 합니다. 일단 삼체인들의 과학 기술이 지구인의 과학 기술보다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지구의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도 어쩌면 삼체인들과 싸워서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삼체인을 설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구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에서 가장 성공한 종으로 보통 두 종을 꼽습니다. 하나는 인간, 또 하나는 개미예요. 개미와 인간의 공통점은 대규모의 협력을 통해서 함께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종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물학자 중에 윌슨인가요? 그분은 이 개념을 초협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처럼 성공한 이유, 개미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개체수를 갖고 있는 이유가 두 종 모두 다 초협력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삼체인들에겐 이걸 저는 설득하고 싶어요. 당신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보다 당신과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양쪽 다 윈윈하는 그런 상태가 가능하다라는 말로 삼체인을 설득하고 싶어요. 제가 경제학에 대한 굉장히 쉬운 책을 읽다가 무릎을 치고 감탄한 게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어떤 두 나라에서 한쪽 나라가 두 물건을 훨씬 더 빨리 만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상대적으로는 다른 쪽에 경쟁력이 있는 것을 두 번째 나라에 부탁한 다음에 둘이 서로 교환을 하면 양쪽 다 도움이 된다는 걸 명확히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비록 지구의 인류 문명이 삼체인보다 뒤떨어지긴 하지만 적정한 어떤 비교 우위론 같은 걸 이용을 하면 삼체인에게도 더 도움이 되고 우리 인류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협력과 교환과 교역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삼체인 만나면 저는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넷플릭스 드라마, 아주 재밌는 드라마죠. 삼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설도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소설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드라마도 다시 한번 재밌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